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기본 조작법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화이트 밸런스는 제가 저번 시간에 JPG하고 로우 파일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로우 파일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보정하는 폭이 넓어진다. 보정, 뭐 노출이나 이런 거 잡는 게 용이하다. 두 번째로 화이트 밸런스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으면 로우 파일로 찍으세요라는 말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화이트 밸런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로우 파일로 찍으래서 포토샵에서 하면 되더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고 뭐 색온도가 뭔지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아셔야지 이거를 잡는다는 개념도 아시기 때문에 정답은 로우 파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보정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보정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뭐 원본에서 잘 찍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이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색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색온도라는 뭐냐면은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녹색창 사이트에서 준비해 온 사진인데요. 이거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약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을 아시고 거기서부터 배우시려고 하면은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색온도라는 걸 보시면은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 어렸을 때 불장난 같은 거 할 때 철사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붉은색이죠. 그렇다가 온도가 높아져서 정말 뜨거워졌을 때는 푸른색 불빛이 나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촛불 같은 거 보셨을 때 겉에는 요런 모양으로는 주황색이 나오고 있지만 가운데 쪽 보면은 하얀색이 비슷한 게 나와요. 딱 그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온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거는 여기 보시면 아이고 표시 단위로 켈빈을 사용한다. 우리는 색온도에 대한 그 단위를 켈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쭉 읽으시고 마지막에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낮아지면 붉은색을 띈다. 딱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색온도는 그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뭐 사진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건 아닌데요. 왜 색온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에 빛을 비췄을 때 색깔이 달라지게 되죠. 그쵸? 여기에 제 메모리 리더기인데요. 이게 가까이 가면은 흰색 조명의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밝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제가 파란색 불빛이 나는 걸 준비했어요. 요거를 돼지한테 이렇게 비치면 그쵸? 돼지는 파란색이 나죠?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한번 크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조명은 어느 정도 하얀색 조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 얼굴은 지금 하얀색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파란 거를 제 얼굴에 비추게 되면은 제 얼굴은 파란색을 반사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 개념 때문에 여러분이 색온도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해지기 직전에 2200 K는 켈빈이라는 그 색온도의 단위죠. 그리고 해 뜨고 나면은 3000, 4000, 5800, 7000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요거는 조금 숫자를 좀 낮춰서 외우셔야 되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래져요. 요 개념이 색온도인데 이거를 왜 아셔야 되냐면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뭐냐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제 얼굴에 이렇게 파란 걸 비춰버리면은 그쵸? 제 얼굴은 계속 파랗게 찍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만약에 이 지금 불빛이 약해서 그렇지만 이 불빛이 정말 센 거라고 치면은 이렇게 비쳤을 때 불이 나왔을 때 이 방 모두가 파래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찍는 사진은 계속 다 파랄 거예요.
그럼 건질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카메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메라한테 야, 여기 조명이 너무 파랗다. 이 파란 거를 좀 네가 알아서 맞춰서 약간 붉은기를 더해서 원색으로 맞춰줘라.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고 있는 이 웹캠도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자동으로 눌렀을 거예요. 색깔이 바뀔 거예요. 자동으로 눌렀을 때고요. 이렇게 파랗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좀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약간 노란색 빛 많이 나게 하죠. 주황색 빛 많이 나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계속 제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파란 걸 찍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되겠다. 네가 이 세팅을 좀 바꿔서 내 얼굴을 좀 색깔을 바꿔줘. 보시면 아이고 요거는 좀 약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후레쉬 이렇게 약간 주황색 빛나는 걸 준비했어요. 많이 노란색이 돼버렸죠, 그쵸? 아이고 왜 이래? 노란색이 돼버렸죠. 근데 제가 요때는 그래도 제 얼굴 색깔이 저 눈부셔.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쵸? 잠깐만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빛을 비춰버리면은 얼굴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떠버리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네. 카메라한테 말을 하는 거죠. 카메라에 좀 노란색이 너무 많이 꼈다, 주황색이 너무 많이 꼈다, 이걸 좀 없애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제 얼굴 약간 누래졌네요. 한 요 정도만 할까요? 보시면 제 얼굴은 아까보다는 색깔이 좀 나아졌는데 배경이 완전 파래졌죠. 그래서 카메라한테 야, 기준을 좀 파랗게 잡아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 말 그대로 흰색 밸런스 균형을 잡다. 흰색 균형을 잡다라는 말인데요. 아이고. 아니요. 자, 보시면 제가 여기에 아이고. 여기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물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물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하얀색을 비추고 있겠죠. 그쵸, 가운데 하얀색 비추고 있는데 방금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황색 조명이 이렇게 비추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주황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변해버리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흰색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흰색이었는데 주황색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주황색을 반사하면서 주황 색깔이 돼버렸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어떻게든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조명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죠. 야, 흰색 물건이니까 무조건 흰색 불을 비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게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으로 이 주황색으로 간 주황색 빛이 비추는 이 상황을 카메라 세팅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흰색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파란색 조명이 비춰서 이렇게 흰색 물건이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팅을 다시 바꿔서 다시 주황색 빛이 나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파란색과 주황색의 상쇄가 돼서 하얀색이 나오겠죠. 화이트 밸런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를 일상에서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게 쇼핑몰 같은데 옷 살 때 보면은 그런 반품 사유 중에 그런 게 많다 그러죠. 흰색인 줄 알았는데 약간 파란색이었네요. 아니면은 나는 조금 파란색인 줄 알고 샀는데 옷은 흰색이에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죠. 이렇게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화이트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이거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는 우리의 모니터가 흰색을 흰색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를 교정 작업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교정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사진을 보는데 컴퓨터로 볼 때와 핸드폰으로 볼 때와 사진 색감이 정말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뭐지? 뭐가 맞을까? 컴퓨터로 작업할 땐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모니터하고 요 핸드폰하고 색깔이 다른 거죠. 색감이 다른 거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는 되게 조금 예민하긴 해요. 100% 맞추기도 힘들고. 근데 이런 개념을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니터 색깔을 나중에 맞추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걸 보더라도
너무 틀어진 사진은 곤란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화이트 밸런스라는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파일로 찍으시면은 포토샵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매뉴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드려야겠죠. 보시면 이제 요거는 니콘의 보급기 D5500 매뉴얼에서 따온 파일이고요. 보시면 여기 색온도 인식된 광원의 색상은 딱 쭉쭉쭉쭉 나오다가 보시면은 아까 이 숫자는 켈빈 K, 그 색 온도의 단위죠. K,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나트륨 가스 등 이런 거는 이제 2700K,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붉은 색상, 높으면 높을수록 푸른 색상입니다. 보시면 그늘은 파랗죠. 흐리다고 생각하지만 파랗게 나와요, 사진이. 그리고 이런 백열등이나 촛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숫자가 낮고요. 보시면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한 5200에서 5500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60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요것도 이제 D5500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는 메뉴예요. 여기 보시면 오토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수치를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보시면 백열등, 형광등, 맑은 날, 흐린 날 있죠. 여기 보시면 뭐 형광등이 이렇게 있고요. 맑은 날 5200, 흐린 날 6000. 이걸 어느 정도 이 켈빈도를 요 세팅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 수동 프리셋은 쓰기가 되게 복잡해요. 뭐 그레이 카드라는 것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러저러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로 하시느니 그냥 로우 파일로 찍어서 포토샵에서 잡으시는 게 더 빨라요. 자, 보시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쵸? 대부분의 상황에서 권장됩니다. 나머지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낮에도 해가 비치는 색깔과 구름에 가렸을 때는 색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맞춰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동을 믿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로우 파일로 찍어서 그냥 보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꼭 이런 상황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느 상황이냐, 방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실내에서 한 가지 조명으로 이렇게 찍고 있을 때 색깔이 변할 리가 없겠죠? 같은 조명으로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튜디오나 이런 데 보시면은 어차피 실내라서 어두운데 조명을 쳐가지고 색깔을 잡기 때문에 이런 데는 화이트 밸런스를 기본으로 잡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면 기본 세팅이 정해져 있을 뿐 자동 딱히 정할 수가 없어요. 요건 이제 D5500의 매뉴얼이고요. 이제 제 카메라 D750, 750의 매뉴얼을 보시면은 같은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는 메뉴인데도 정말 여기저기 이게 상세하게 나눠져 있죠. 그쵸? 오토도 두 가지 느낌이 있고, 형광등도 여러 가지 이렇게 느낌이 있고, 맑은 날 5200, 플래시, 흐린 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아이고. 여기에 보시는 색온도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세요. 얘는 자동은 3500에서 8000 켈빈도 사이에서 알아서 카메라가 정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켈빈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5000, 요 정도는 맑은 날이니까 5200에 놓고 찍어야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K라고 써있는 이거는 켈빈 표시하는 거죠. 색온도 선택, 얘는 화이트 밸런스의 매뉴얼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치를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다면은 이 모드만 쓰게 되실 거예요. 얘 보시면은 자동은 3500에서 8000인데 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1000까지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냐면은 5000에 놓고 찍었어요. 어차피 조명은 똑같은 게 나오니까 5000에 놓고 찍었는데 색깔이 파래요. 파라면 이제 조금 더 조정하고, 조금 더 조정해서 딱 이 색깔이 맞겠군 해서 5500까지 올렸다가 괜찮네 하면은 5500에 놔두고 저는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색온도 선택은 이제 매뉴얼 모드예요. 맞추는데요. 보세요. D750에는 요
색온도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제가 이거 정말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D5500 보급기에는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뭐 보급기도 상관없어요, 카메라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기능 중에서 아, 이래서 중국기 이상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제가 흔히 말할 때 첫 번째로는 중국기로 가면은 버튼이 좀 많아져서 조작이 편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두 번째로는 이 화이트 밸런스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포토샵으로 집에서 로우 파일로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JPG로밖에 찍을 수 없다. 그럼 JPG는 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하는 걸 맞춘 거하고 요 정도 옵션을 따라가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요것만은 제가 좀 솔직히 보급기, 아, 이게 급을 나눠서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겠는 게 조금 아쉬워요. 보급기에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로우 파일로 찍어서 포토샵에서 보정을 한다. 자, 이렇게 정답이 나왔고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켈빈도 색온도 선택기에는 그냥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켈빈도를 직접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여긴 G라고 써 있어요. M이라고 써 있고, 그린, 마젠타, 녹색과 자주색인데, 화이트 밸런스 아까 말씀드린 거 빨갛고 파란 거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녹색과 이 자주색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 모드에서도 가능한데,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색감이 어쩌다 이런 거를, 내 카메라는 색감이 안 좋아,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가 있게 돼요. 화이트 밸런스만 잘 잡으셔도. 그래서 개념은 이런 거라고 알아두시고요. 제가 직접 포토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얘는 제가 남산에서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올라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얘는 JPG 파일이에요. JPG, 그쵸? 흰색 균형 화이트 밸런스 원본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00으로 돼 있어요. JPG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JPG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지만 힘들다. 근데 오늘 로우 파일이에요. 얘는 딱 써있죠. 켈빈도가 써있죠. 저는 켈빈도를 4650을 두고 이 달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다른 세팅을 하다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만약에 2000으로 놓고 찍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그냥 포토샵에서 바꾸면 돼. 5000 색깔이 바로 달라지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우 파일을 쓰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화이트 밸런스를 왜 잡아야 되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포토샵이 잡은 자동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별을 잡았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한 요놈 실수로 이렇게 찍었어요. 뭐 노을 느낌 나고 좋긴 한데 아쉽긴 하죠.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화별은 최대한 약간 파랗게 맞춘 편입니다. 이 사진과 이게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사진과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쵸? 이래서 여러분들이 화배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색감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진 그냥 만들어 버리면 돼요. 꼭 화별의 기준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지켜주셔야지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편한 사진이 나온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간, 녹색도 들어가고 빨간 요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화별이 조금 틀어져 버리면은 색깔이 좀 비기 싫어져요. 그쵸? 이건 이거대로 이쁘지만, 그래서 요런 건 어느 정도 요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화별은 이 정도 맞추시는 게 좋다는 거. 만약에 이게 이 우산의 제품 사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별을 잘못 맞춰서 이렇게 해서 보내버렸으면은 사람들은 이 색깔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로는 이 색깔이었어.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다 반품 들어오겠죠. 이런 거고요. 저는 뭐 좀 상관없죠. 보정을 할 때 하늘을 좀 파란 걸 좋아해서 약간 파랗게 보정하는 편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잡으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거꾸로
화이트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을 내는 도구로서 쓸 수 있게 화이트 밸런스를 안 지켜도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사진은 달 사진입니다. 그쵸? 네, 달 사진인데 조금 약간 파랗게 하면 차가운 느낌이 나고요. 그쵸? 약간 뭐 좀 빨간 느낌도 나고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컨셉을 잡고 사진을 찍는데 뭐 보름달은 아니지만 막 드라큘라가 나오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빨간색을 해도 되겠죠? 그쵸? 색깔은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사진은 내가 만족하라고 찍는 거니까요. 그쵸? 뭐 이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내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로우 파일에서 화배를 약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색감을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해 뜰 때 찍은 사진인데 술 먹고 찍어가지고 좀 늦게 가서 뜰 때 못 찍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얘는 약간 노란 빛이 나죠. 그쵸? 근데 얘를 제가 자동으로 해볼게요. 흰색 균형을 자동으로 놨어요. 자동으로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좀 뭔가 해가 떠오르는 느낌을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좀 과했어요. 보정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찍어 놓고서는 보정을 했죠. 근데 원본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은 이런 사진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아니면 더 파랗게, 그쵸? 아니면 새벽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파랗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느낌이 제가 더 신거. 아니면 아예 노을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이렇게, 그쵸?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색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아신다면 원하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색감 정도 사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화이트 밸런스를 꼭 안 맞춰도 되는 이유예요. 아래 사진 똑같아요. 얘는 아까 사진보다 조금 더 빨리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해가 떠오를 때예요. 자동으로 잡아볼까요? 하늘은 파랗고, 그렇죠? 해만 돋보이는데 저는 요런 느낌을 조금 파란 하늘은 좋아지면 요런 느낌이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었어요,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배를 조정해서 사진의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얘는 제가 원본 사진은 이랬어요. JPG로 보정을 한 겁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켈빈도가 안 뜨고 0이라고 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저는 요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뭔가 좀 약간 느낌있게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사진을 너무 이뻐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잡았으면 아마 요런 느낌이 났을 거예요. 그쵸? 자동으로 했을 땐 요런 느낌이 났을 거고, 아마 제 느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아이고, 약간 요런 느낌이 좋지 않았을까.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침 새벽의 느낌, 그쵸? 반짝반짝. 참 자동 카메라로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본 값은 이랬어요. 이것도 제가 약간 파랗게 보정을 한 겁니다. 얘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하늘공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거울을 봤는데 그냥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화배를 여러분이 자동으로 넣고 찍었다 하면은 요런 느낌이 나왔을 거예요. 이 느낌과 이 느낌 확실히 다르죠. 근데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화배를 움직여서 보정을 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좀 따뜻한 느낌을 원하고 싶다, 이때 가을날이었으니까 이렇게 보정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색감 하시는데 화별만 잘 맞추셔도 어느 정도 색감 보정이 되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많이, 요즘이라기보다 옛날부터 좀 많이 하는 그 약간 녹색 들어간 필름 느낌 이런 거 보시면은 화별을 약간 녹색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약간 빈티지 뭐 느낌 나고, 그쵸? 이런 식으로 화별만 여러분들이 조정하셔도 막 여러 가지 안 쓰셔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을 전 좋아한다고. 이게 찍은 사진인데요. 자동으로 하면은 이런 사진이 나와요. 자동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보정을 했네요. 화배를 잡아서. 근데 이거를 하늘을 좀 더 파란 걸 좋아하니까 파랗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배를 살짝 내려버려요. 그럼 하늘이 완전 파래지죠. 그쵸? 원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늘을 파랗게, 그쵸? 화면만 살짝 바꿔도 사진의 느낌이 이렇게 달라져요. 거꾸로 느낌은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화배를 못 잡아버리면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JPG로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로우 파일로 찍으시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마음대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아이고, 핵폭탄이 터졌나요? 날아가네요. 이런 식으로 너무 얘는 JPG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쵸? JPG라서 날아갔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너무 밝아서 날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우 파일은 밝기에 대해서도 좀 더 폭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쵸? 지금 말씀드린 게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조작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면은 머리가 떴다. 사진을 찍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밝기 조정하는 법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쵸? 밝기 맞추는 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잡는 법 말씀드렸고, 화이트 밸런스로 색감 잡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막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제 얼굴 보는 요 정도 느낌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노출을 못 맞춰서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그쵸? 이런 것도 없고, 초점이 안 잡히네요. 뭐, 화배를 잘못 잡아서 이런 느낌에다가 막 밝기는 이러고요. 이런 사진 찍으실 리가 없겠죠. 이 사진이랑 아이고 너무 밝다 얘는. 그쵸? 세팅을 그대로 냅둘걸.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그쵸? 그냥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진을 찍었을 때 내 사진은 좀 깔끔하지 않아, 뭔가 좀 아쉬워라는 거를 다 맞추는 부분,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나중에 어떤 버튼이 기능이 뭐가 궁금해요, 뭐 HDR이 뭔지 궁금해요, 이런 거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조작법에 관해서는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즐기고 배우시는데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뭐가 모자르다 싶으시면은 이 정도만 아시면은 다른 자료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인 조작법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 보정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메라 바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렌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 제가 좀 항상 10분에 끊어야지 하면은 말씀을 드리다 보면 30분이 되고 그러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앞으로는 뭐 렌즈랑 포토샵에 관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감사합니다.